네, 안녕하세요. 성공섭의 시작 접정보센터 이남기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윤진입니다. 네, 지금 상반기 취업도 어느덧 끝이 보이고요. 취준생들이 과연 이번 상반기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지 한번 조사를 해봤습니다. 한 취업 포털 사이트에서 올 상반기에 구직 활동을 한 구직자, 아르바이트생 또 대학생들을 상대로 조사를 해봤더니 응답자 중에 67.3%가 일자리 시장이 더 나빠졌다고 체감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네, 이렇게 취준생들이 취업 경기가 더 나빠졌다고 느끼는 이유 중에 하나가 채용하는 기업이 줄었다는 게 가장 큰 이유로 꼽혔다고 하는데요. 네. 확실히 저희도 이 잡정보센터를 진행하면서 가장 많이 공감을 하고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미리 포기해서는 안 되겠죠. 저희가 오늘도 취업 정보를 가득 담아왔으니까요. 저희와 함께 하시면 성공의 주인공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여러분들을 위한 알찬 정보 많이 준비해봤고요. 화요일 잡정보센터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네, 대한민국 모든 취준생들의 염원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공채 합격을 위한 필수 가이드를 전해드리는 공채 승리를 위하여 시간입니다. 네, 오늘 함께해 주실 분은요. 화요일의 요정입니다. 취업 요정 차재원 컨설턴트와 함께하겠습니다. 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또 화요일 차코치님과 함께하는 소중한 시간이 준비되어 있는데 지금쯤 아마 떨어진 분들이 더 많을 테고 더 심기일전해야 되는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맞습니다. 그렇죠. 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차코치님이 혹시 취준생 시절에 네. 서류 광탈을 겪어보신 적이 있으신지 궁금해요. 그럼요. 저뿐만 아니라 여기 출연하신 대부분 컨설턴트님들은 한두 분 정도 제외한다면 탈락이 빈번했을 겁니다. 뭐 비단 취업뿐만 아니라 어린 시절부터 무수한 탈락의 경험들이 다들 있었을 텐데 사실 이 취업 때 탈락하는 것만큼이 속상한 것도 없겠더라고요. 두 분도 이 지금 자리에 오시기까지 얼마나 많은 또 아픔들이 많이 떨어졌어요. 최소 한 번 이상 있었어요. 아니 많이는 아닐 겁니다. 최소한 한두 번 정도 조금만 그랬던 게 있는데 결론은 간단합니다. 그냥 지원을 빨리 해서 붙는 게 낫습니다. 여러분 삼양식품이 공고가 떴습니다. 오늘 이 영상 보실 분들 대부분 문과분들일 텐데 여러분들 지금 이럴 때가 아닙니다. 그리고 무수의 공기업 혹은 금융권들이 지금 체험형 인턴 혹은 채용형 인턴을 지금 시작을 하고 또 공고들이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포기하지 마시고 계속 지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또 삼양식품이 떴다는 채용 정보까지 또 전해주셨는데 차코치님도 사람이잖아요. 네. 이게 서류 광탈하면 네. 마음이 좀 많이 아플 텐데 혹시 그렇죠. 그때 좀 본인만의 극복했던 방법 이런 게 있나요? 사실 한 2년 전 제가 여기 출연 초창기 때 몇 번 말씀을 드렸던 게 기억이 나는데 네. 오래간만에 말씀을 해보네요. 제가 한번 하루에 연달은 탈락을 아픔을 딛고 웬만하면 대부분 자괴감이 들어서 뭐 서류를 안 씁니다. 네. 근데 저는 역으로 한 6군데를 지원을 했거든요. 믿기 어려우시죠? 이미 이제 기존에 작성된 틀이 있기 때문에 좀 중견 업체라든가 외부 계열 같은 곳들을 뭐 인문계 영역 안에서 최대치로 더 지원을 했는데 오히려 서류가 더 합격을 하는 일이 좀 벌어진 적도 있어가지고요. 여러분들 너무 자괴감 느끼지 마시고 정말 힘드시면 저 한번 따라해 보세요. 여러분이 한번 역으로 지원을 더 하면 또 여러분의 소중한 그 강점들 잘 봐주는 회사가 또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따뜻하게 오프닝이 되니까 좀 당황스러운데 아무튼 더 지원하시면 좋은 결과가 이어질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결과가 좋지 않아도 평생 그렇게 안 좋으리란 보장이 없으니까 더 좀 지원을 하는 식으로 방향을 잡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자, 오늘은 이제 하반기 도전을 위한 첫걸음이죠. 상반기에 대한 채용 분석을 좀 해보도록 할 텐데 어떤 기업의 상반기 채용을 분석해 볼 예정인가요? 예, 오늘은 CJ 그룹의 신유통 부문이랑 미디어 엔터 부문에 해당되는 기업 CJ E&M과 올리브 네트워크스의 올리브영 부문 두 곳을 준비했습니다. 네. 네. 어떤 기업들인지 좀 소개를 해주시죠. 예, 뭐 제가 전에 있던 직장이기도 했고요. 네. 좋은 회사입니다. 근데 2018년도에 이제 E&M, CJ E&M, 구 E&M과 합병을 한 CJ 오쇼핑, 그리고 CJ E&M 그리고 많은 분들이 특히 인문계 여성 구직자분들의 선호도가 높은 CJ 올리브 네트워크스의 올리브영 부문인데요. 딱 일단 이름만 들었을 때 이 친근감이 사실 절로 묻어납니다. 네. 사실 공채 결산을 하기 전부터 저희가 방학 기간, 3월 매번 다루었던 부분들이고 사실 어떤 회사의 전체적인 분위기나 느낌에 대한 이야기보단 오늘은 좀 뒤로 가면 갈수록 좀 깊이 있고 심각한 내용들이 좀 많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 인적성의 난이도가 급 상승을 했고 면접 전형에 대한 변별력을 위해서 질문의 난이도가 좀 깊어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 영상을 보시는 분들께서는 단순히 이렇게 흘러가는 거구나라고 이해하는 수준으로 즉
다른 기업 대비 때와는 좀 다르게 접근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일단 간단하게 기업에 대한 말씀을 드리면 일단은 무엇보다도 우리가 친숙한 부문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채용이 많을 것이다라는 어떤 그런 약간은 좀 본인의 바람이 본인의 그 지원하는 부분의 TO랑 연관을 짓는 경우들이 존재합니다. 이를테면 뭐 E&M 부문의 PD 직군, 뭐 마음 같아서 막 수십 명을 뽑아줄 것 같지만 막상 또 그렇진 않거든요. 방송 부문 뭐 드래곤 스튜디오도 해당이 되고요. 옷쇼핑 부문의 MD 같은 경우도 상반기는 많아야 8명에서 10명, 하반기는 10에서 한 12명 정도가 사실 MD로 채용을 합니다. 사실상 카테고리별로 1명, 많아야 2명 정도를 지금 채용하는 부문이고 이렇기 때문에 좀 경쟁이 치열한데 아무래도 내가 밀접하게 맞닿아 있는 부문이니까 이런 부분에 채용이 많을 것이라는 착각을 좀 하게 될 텐데 그런 부분이 좀 아쉽다고 할 수 있겠고요. 사업적인 얘기로 잠깐만 돌아가자면 전체적으로 화랑이긴 합니다만 워낙 그 경기를 타는 업종입니다. 이 신유통이라는 게 결국 기존의 유통보단 좀 새로운 유통망, 홈쇼핑, 헬스 앤 뷰티 스토어 뭐 이런 것들이 해당이 되는 것이 신유통 부문이겠고 네. 미디어 엔터 쪽은 사실 뭐 워낙 경쟁이 치열한 데다가 지상파 지원 외에는 사실상 가장 큰 규모의 회사가 이 E&M 부문일 것입니다. 따라서 채용 자체만 놓고 보면 기업의 어떤 산업의 특징을 제대로 이해해야 되고요. 하지만 또 한정된 TO로 뽑기 때문에 경쟁조차 치열한 이런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 신유통 부문 그리고 엔터 부문을 지원하실 분들께서는 회사, 업에 대한 이해, 그리고 지원 직무에 대한 이해, 그리고 전형에 대한 대비까지 다른 어떤 회사를 지원할 때보다 그러니까 회사에 대한 공부를 하고 접근을 할 때는 쉽지만 막상 내가 지원을 하고 아웃풋을 내는 데에는 굉장히 어려움이 많은 곳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기업 자체에 대한 분석에 대한 내용들보다는 이 부분으로서 좀 설명을 더 드리는 게 좀 유익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네, 확실히 CJ 그룹 자체도 인기가 굉장히 많은데 CJ를 대표하는 E&M과 올리브 네트워크스라서 경쟁률이 굉장히 높았을 것 같거든요. 이번 상반기 경쟁률은 어땠나요? 네, 뭐 기본적으로 경쟁률은 늘 그랬듯 수백 대 1인 곳입니다. CJ그룹이 올해 이제 1,100명 정도 채용을 할 것이라고 언론에 발표를 했는데 네. 1,100명이면 그냥 4대 6 혹은 3.5 대 6.5 정도로 상하반기를 구분 지어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산술적으로 약 400명에서 500명 선 정도 채용을 할 것이다라고 조금 어느 정도 계산이 될 텐데요. 그 안에 지금 계열사가 한 9개, 10개 정도 있고 그 안에서 또 갈라지는 게 특징입니다. 전통의 어떤 제1제당이나 대한통운이 약 100명씩 그 TO를 가져간다면 남은 TO 가지고 이제 좀 여러 기업들 간에 지금 나눠 먹기가 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경쟁률은 수백 대 1. 특히 MD라든지 혹은 PD 이렇게 각 부문의 주요 채용을 하는 직무를 제외한다면 사실상 직무당 많이 뽑아야 2명, 적으면 1명을 채용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아니 그렇게 어떻게 단언하실 수 있죠? 라고 하셨는데요. 저는 이쪽에 관련된 채용을 수년간 지켜봐 왔고 외부 강의나 여러 특강 등을 통해서도 확인을 했기 때문에 가능한 영역일 것입니다. 근데 이제 하반기로 가면 TO가 조금은 더 늘어난다는 것. 상반기의 특성은 비단 CJ그룹의 이 부문뿐만 아니라 여러 회사들, 타 계열사뿐만 아니라 여러 기업들 또한 한정된 TO, 특히 문과분들 중에 이제 경제 경영학과 혹은 비전공자라서 영업이 아닌 다른 쪽으로 지원을 한다. 이를테면 마케팅이나 CS 기획 뭐 이런 쪽, 혹은 이제 방송 쪽이니까 이제 뭐 음향이라던가 뭐 카메라 쪽 이런 쪽으로 희망하시는 분들, OAP 뭐 이런 쪽으로 희망하시는 분들은 사실상 TO가 많아야 2명, 적어도 1명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염두에 둔 본인의 입체적인 지원 준비와 전략이 필요할 것입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계열사별로 상반기 채용을 한번 되짚어 봤을 때 지난 채용 시즌과 달라진 점이나 특별히 취준생들이 주목해야 할 특징도 있다면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은 질문입니다. 일단 달라진 점은 딱 하나, 인적성 난이도가 대폭 올라갔다. 네. 근데 여기서 대폭 올라갔다는 건 뒷부분에서 좀 상세히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전 연도 비해 어려워졌다는 거지 타 회사랑 대비한다면 그렇게 뭐 엄청 어렵거나 할 정도는 아닙니다. 하지만 이제 얼추 이제 뭐 기존의 다른 회사들 이렇다면 아모레 퍼시픽 정도의 난이도나 삼성 G사트 정도의 난이도로 조금씩 단계가 올라왔다 정도로 평을 할 수 있겠고요. 이 부분에 대한 차이는 뒷부분 인적성 파트에서 좀 더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밖에는 사실 기존에 있던 전형들이 좀 더 심화 발전됐다는 게 특징입니다. 일단 여러분들이 공고를 찾아보시면 나오겠지만 혹은 이미 지원을 하신 분이 지원하신 분이 이걸 본다는 건 뭐 결과가 좀 안 좋은 분들이 다시 볼 수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전형의 스펙트럼이 다양해진다는 게 특징이고요. 리스펙트 전형 같은 경우는 여러 계열사들도 직무가 하나가 아니라 여러 직무로 넓어진다는 게 특징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크리에이티브 면접이라고 해서 특히 CJ E&M의 옷쇼핑 부분 같은 경우는 뭐 MD 직무는 상품 품평회로서 PT 면접에 준하는 기획안을 보고를 하는 게 이제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뭐 그 밖에도 여러 직무들마다 차별화된 직무 차별화 면접을 시도한다는 게 점차 심화되고 좀 더 확대되고 있다는 게 특징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ENM 부문의 PD 직무 같은 경우는 이번에 인적성 시험을 봤을 때 오전에 그 논술 장문 시험을 봤습니다. 2개의 문항을 주고 2시간 동안 논장문을 본 다음에 오후에 다른 직무랑 동일하게 인적성 시험을 봤다는 게 또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 밖에 이제 올리브영 MD 그리고 PD 직무의 일부 파트 그리고 오쇼핑 MD 모두 이 인턴십 전형이 1차 면접 이후에 뭐 몇 주간 진행이 됩니다. 적게는 2주, 많게는 3주 정도 진행한 뒤에 최종 합격에 대한 여부가 가려지는 것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정리하자면 인적성 난이도는 전보다 좀 상승이 됐으나 타사 대비 좀 아직은 어렵진 않다. 두 번째는 다양한 전형 안에 직무마다 차별화된 면접 등 이 회사만이 가지는 고유한 어떤 채용의 어떤 기준은 좀 더 심화되고 있다. 이렇게 좀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달라진 특징에 대해서 한번 짚어봤는데 그렇다면 이 달라진 특징을 바탕으로 이번 하반기에 도전하는 분들이 어떤 식으로 대비하면 좋을지 전략도 짜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사실 전략이라고 좀 말씀드리기에는 사실 이 회사가 그동안 좀 부끄러웠던 게 있습니다. 부끄럽다기보다는 좀 설명을 드려봤자 이게 좀 본인이 받아들이기가 어려웠던 게 사실이거든요. 이를테면 자소서를 잘 써야 된다. 업에 대한 이해와 직무를 잘 녹여주십사. 뭐 이렇게 요청을 아무리 말씀을 드려도 뭐 말로는 알겠고 머리로는 알겠는데 계속 내 자소서에는 접근이 안 된다. 뭐 이런 수준의 피드백이 지원 전략, 즉 전형별 대비에서 중요한 포인트였는데 인적성 난이도가 올라갔기 때문에 인적성에 대한 대비가 결국 여러분의 합격에 분수령이 될 것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왜냐하면은 인적성이 특히 이제 4교시 도형 추리 부분에서 이 부분이 이제 LG 인적성 혹은 이제 현대차 H메드의 도형 파트랑 좀 유사하게 흘러갔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기존의 CJ 인적성 문제집만을 보고 문제를 반복해서 푸는 행위는 이제는 좀 근절이 돼야겠습니다. 문제집에 나왔던 게 그대로 유출이 되는 무슨 수능 EBS 문제집이 아니잖아요, 그죠? 최대한 다양한 문제들을 마주하면서 본인의 문제풀이 스킬, 시간 안에 지키는 그 시간 내에 완료하는 그 정확성 이런 것들에 좀 더 집중을 주고 지금부터 대비를 하반기 CJ그룹을 생각하시면 좀 대비가 되어야겠는데 CJ그룹 자체만 바라봐야 되는 방송기술직이라든지 일부 PD 직군이 아니시라고 한다면 그냥 일반 문제집 중에 8대 기업 문제집, 15대 기업 문제집 이렇게 다양한 유형의 문제집부터 먼저 만나보시는 걸 추천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면접 후기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기업 같은 경우는 굳이 후기까지 살펴볼 필요가 없지만 여기는 면접 전형 안에서의 특징과 내용들, 즉 나에게 이런 걸 물어봤어요 보다는 이러한 형태로 진행이 됩니다라는 플로우를 내가 이해하고 향후에 면접 전형까지 대비하시게 될 땐 스터디라던가 여러 차원에서 대비를 할 때 본인이 이 유형이 낯설면 본인의 실력을 100% 발휘를 못할 수밖에 없는 전형들이거든요. 뒤에 가서 좀 더 면접 얘기를 드리겠지만 그런 부분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말씀을 드리고요. 좀 지원 전략적인 부분을 좀 더 얘기를 한다면 결국엔 PD 직무를 지원하시는 여러분들에게 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게 상반기니까 방송 부문 그리고 스튜디오 드래곤 PD에 대한 여러 가지 채용이 있겠지만 또 회사 내부에 또 인력에 대한 수요와 어떤 계획들이 있기 때문에 상반기만큼 하반기에 채용이 또 안 될 수도 있거든요. 상반기에 이 정도 뽑으니까 하반기도 이거보다 더 뽑겠지? 그거는 좀 PD 직무에 한해서는 좀 상황이 다를 수가 있다는 점 그런 점을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올리브영 MD를 지원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특히 인문계 여성 구직자 아니 25세 미만 인문계 여성 구직자분들께 꼭 좀 부탁드리고 싶은 게 올리브영의 MD의 TO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많이 질문 주시는 게 홈쇼핑 MD 즉 홈쇼핑 부문의 MD와 올리브영 부문 MD 둘 중에 어디 지원하면 저한테 유리할까요? 라고 질문을 주시는데 적어도 CJ그룹의 계열사를 지원하실 때 질문이 이렇게 나오면 조금 곤란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역으로 질문이 들어올 수 있거든요. 그러면 헬스앤뷰티 스토어 MD가 뭐 하는지는 알고 계신가요? 어떤 카테고리의 강점이 있으신가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한 선결되는 전제가 답변이 준비가 안 돼 있다면 결국 본인께서 어디 MD, 어디 플랫폼의 MD가 더 유리할지를 고민하는 것 자체가 넌센스라는 겁니다. 애초에 업과 직무를 좀 먼저 해당 회사의 홈페이지나 정보를 참고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의사결정을 나의 영역과 함께 맞물려서 하실 노력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몇 가지 유념해야 할 사항들을 차 코치님이 짚어주셨고요. 이번에는 취준생들의 Q&A 시간을 좀 가져볼까 합니다. 바로 그럼 첫 번째 사연부터 살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일단 첫 번째 질문이 차 코치님이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네. 이런 질문 곤란하다 바로 네. 그 질문이거든요. 네. 올리브영과 오쇼핑 계열사 중에
어디 MD를 지원을 해야 되는지 이렇게 묻고 있는데 일단 아까 말씀해 주신 거는 뭐 업과 직무에 대한 선결 이해가 좀 필수적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일단 이분 질문은 두 곳 중 어디가 더 합격하기 수월할까요? 이렇게 돼 있어서 네. 여기에 대한 대답이 가능할까요? 제가 준비한 질문인데 참 다시 글로 보니까 또 웃기네요. 이 상황이. 수월하다는 건 사실 없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건 카테고리에 대한 이해도가 참 중요할 것 같습니다. 사실 일반 우리 소시민들은 TV를 켜고 혹은 모바일로 홈쇼핑 제품을 구매하는데 뭐 굴비네, 언더웨어네 이렇게 그냥 단편으로만 생각을 하시기 쉬운데요. 이 카테고리라는 건 뭐 어느 홈쇼핑 회사나 여러분들이 이용하시는 몰에 가면 카테고리별로 이제 카테고리 와이즈가 다 되어 있습니다. 이를테면 뭐 리빙 카테고리, 뭐 식품 카테고리, 식품도 종류가 또 여러 가지거든요. 이를테면 뭐 일반 육류나 농수산물도 있고요, 반건조도 있고 이렇게 종류가 다양하게 카테고리가 나와 있는 것을 해당 회사의 몰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충분히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럼 이와 관련해서 내가 이와 관련된 업체, 즉 제조사죠. 이런 제조사에서 뭔가 근무를 했다거나 서포터즈를 했거나 뭔가 연관 있는 게 조금이라도 있다. 그럼 그 카테고리를 바탕으로 본인이 지원을 하시면 유리하겠죠. 근데 이제 그런 카테고리 전문성이 사실 지원자분들이 많지가 않을 것입니다. 올리브영과 옷쇼핑을 고민하는 분들께 부탁드리고 싶은 건 뷰티 카테고리, 이미용 카테고리에 대한 이해도가 얼마만큼 있는지에 대한 게 중요할 것입니다. 그거를 오프라인상에서 어떻게 구현해서 상품을 고객에게 노출하는지가 좀 더 본인의 이해도가 있고 마케팅에 대한 기획이라든가 여러 아웃풋의 대외 활동이 많으신 분들일수록 아무래도 올리브영 쪽에 관심이 더 가겠고 그에 대한 지원 동기가 좀 더 유려하게 글이 나와주겠죠. 그럼 올리브영 지원하시면 됩니다. 근데 반대로 본인은 뭐 이런 거죠. 어디 카더라 통신 같은 걸 인터넷 카페라던가 오픈 카카오톡방 요즘 그런 것도 활성화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들어가셔서 이번에 옷쇼핑 MD 패션 3명 뽑는데요. 크크 이런 글을 봅니다. 그럼 본인이 이제 흥분을 하는 거죠. 네. 패션을 3명 뽑아? 근데 나는 리빙 카테고리 관련해서 MD 학원 다녀서 그쪽이 더 맞는데 리빙은 1명 뽑는데 그럼 내가 억지로 마음을 접고 패션을 지원해야 되나? 그거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 3명 뽑는다라는 기준조차 모호한 거고 그냥 카더라를 듣는 거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카테고리 전문성이 있는 분이라면 그 카테고리 전문성에 맞게 접근을 한다. 이게 첫 번째고요. 임의용 카테고리 안에서도 본인이 아웃풋을 내고 마케팅적으로 기획을 하고 시각화하는 데 관련된 대외 활동이나 경험이 있다. 혹은 제조사에서 근무를 해본 경험이 있다라고 한다면 올리브영 MD 쪽에 역으로 지원을 하셔서 이를 바탕으로 판매하는 쪽에 집중하셨으면 좋겠고 그 밖에는 이제 홈쇼핑 업에 대한 이해도가 있거나 혹은 올리브영 업에 대한 관심이 더 많다면 둘 중에 뭐가 더 많은지에 따라서 본인의 수월도가 결정되겠죠. 따라서 뽑는 규모가 본인의 수월함을 좌우하는 게 아니라 나로부터 시작된다는 걸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두 번째 사연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된 부분의 제작 PDF 직무는 학벌이나 학점을 많이 보나요? 또 제가 비전공자이다 보니 직무 적합도가 떨어지는 것처럼 보일까 봐 걱정입니다. 아니면 일반적인 마케팅 직무로 지원을 할까요?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ENM 부문 제작 PD, 그러니까 이번에 많은 TO가 있는 게 그나마 제작 PD 쪽일 텐데 네. 본인이 비전공자인데다가 뭐 외부 교육기관에 어떤 PD 양성 과정 같은 걸 밟지 않으신 상태, 뭐 이런 상황에서 그냥 날로 지원을 해야 된다면 차라리 옷쇼핑 PD 직무가 하반기에는 채용이 있을 것입니다. 그쪽에 지원을 하는 게 차라리 나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서의 PD, 즉 옷쇼핑 부분의 PD는 단순한 제작 PD와는 좀 성격이 다릅니다. 상품을 고객들에게 판매하는 데 있어서의 또 보조적인 장치로서 PD의 기획력 또한 중요하기 때문에 이거를 PD의 제작보다는 상품 기획자의 영역까지도 본인이 고민할 수 있는 그런 입체적인 강점이 있는 사람일수록 좋고요. 그러려면 비전공자에게 요구되는 강점 또한 분명 존재할 것입니다. 근데 본인께서 생각하시는 PD가 뭐 그런 PD는 아니거든요. 라고 한다면 철저하게 외부 교육기관의 교육을 한번 받아보시는 것도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무엇보다도 이런 분 같은 경우는 그래, 내가 어떤 자격적으로 준비가 다 됐어. 이제 지원합시다. 해서 지원을 한다 한들 이 각 전형마다 특징이 다 다르거든요. 논장문에 대한 글쓰기 능력도 일정 부분 요구될 것이고요. 크리에이티브 면접의 다양한 형태들이 1차 면접, 임원 면접 때 질문들로 고스란히 지금 출제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각각의 전형별 대비, 그리고 인적성도 어려워졌네요. 그러니까 인적성 공부까지. 그러니까 단순히 PD가 여러 지상파라던가 뭐 특정 종편사의 PD 직무로 지원을 하는 걸 생각하시는 분이라면 그와 별개로 일반 사기업의 대졸공채 그 전형별 대비도 겸해야만 한다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걸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다음 질문도 바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CJ ENM 브랜드 디자인 직무에 지원하는 분인 것 같은데요.
브랜드 디자인 직무는 전형 중에 실기 테스트를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기 테스트 결과가 직무 면접에서 어떤 식으로 활용이 되는지 궁금하고 활용이 안 된다면 포트폴리오에 관한 내용 위주로 진행이 될까요 하면서 면접에 좀 궁금해하시는 것 같은데 어떤 편인가요? 일단 실기 테스트 때 그 테스트 내용 가지고 왜 이렇게 구성이 되었고 어떤 내용 그리고 과거에는 어떻게 학습을 해야 하는지와 같이 지원자에 대한 내용을 면밀하게 보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활용이 될 것입니다. 포트폴리오는 포트폴리오의 성과가 명확한 분일수록 좀 추가 질문이 나올 수 있지만 어디까지나 참고 자료일 뿐이란 걸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단순히 그냥 왜 이러한 걸 하게 됐나의 의도보다는 그 의도 뒤에 어떤 효과가 기대되는지 기대 효과까지 같이 확인하는 것 또한 참고하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아무래도 OAP 직무다 보니까 이것을 시각화하고 청각화하는 이런 시청각화와 관련된 효과가 있는지 마케팅적인 강점이 있는 사람인지를 또 확인하는 것 또한 중요하기 때문에 실기 테스트의 내용이 결국 면접에서도 일정 부분 역할을 할 것이다라는 게 정답이고요. 본인께서 평소에 이와 관련돼서 대비를 하는 건 기본이고 본인이 굳이 영상 디자인 쪽으로 본인이 왜 강점을 어필해야 되는가까지 나 스스로가 먼저 설득이 되셔야 됩니다. 본인이 그동안 해왔던 공부했던 내용과 이력들까지 잘 연결을 지어주는 게 관건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이렇게까지만 말하면 다 똑같은 얘기를 하는데 의외로 연결을 잘 못 지은 채 전 이거 아니면 안 돼요. 뭐 이거 원래부터 해왔다고요. 라는 식으로만 접근을 하면 조금 더 곤란하겠습니다. 특히 이제 순수 미술을 하시다가 학부 때 학과 수업 한두 개로 그냥 영상 쪽으로 한번 디자인을 관련해서 고민했던 분들 정도라고 한다면 더더군다나 이와 관련해서 질문이 더 들어올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잘 유념해 주실 것도 추천을 드리고 싶고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그럼 이번에는 자소서 전략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CJ그룹 자소서 항목 난이도는 어떤 편인가요? 난이도는 이제 업에 대한 이해가 있는 분은 되게 쉽게, 없는 분은 어렵게 나온다는 게 이 신유통 부분과 미디어 엔터 쪽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문항을 소개해드리기 앞서서 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ENM의 제작 PD 쪽, 지원한 채널의 성격과 특징, 넌 앞으로 전망되고 현재 어떤 거 같니? 뭐 이런 식으로 아이디어 자체를 묻는 게 특징입니다. 예를 들어서 OGN, 게임 채널이거든요. 이거 관심 없는 분들은 이거 내가 어떻게 해야지? 그리고 갑자기 TV를 켜고 OGN 채널을 보는 겁니다. 그럼 이제 그게 얼마나 괴롭고 또 고통스러운 일이겠습니까? 그러니까 특정 채널, PD의 경우라면 지원하려는 채널에 대한 이해도의 깊이가 대부분은 뭐 있겠지만 없는 분들이 급하게 쓸 때는 이런 부분이 좀 난감했을 것이고요. 오쇼핑 MD라든지 올리브영 MD 부분도 특징 있는 어떤 자소서의 문항들이 있습니다. 준비한 문항들을 좀 간단하게 살펴보자면 일단은 오쇼핑 1번 부문이랑 올리브영 MD 직무 3번 문항을 준비를 좀 해봤는데 네. 일단 ENM 오쇼핑 부문의 첫 번째 질문, 지원 동기와 지원 직무를 잘 수행할 수 있는 이유, 그리고 동그라미 1, 2, 3번의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저희 방송의 다른 일자, 기간에서 다 다뤄드렸던 문항인데 무엇보다도 동그라미 2번 부분에 대한 글의 기재가 뭐 현장에서 여러 특강 등을 만날 때 학생분들이 어려워하는 부분입니다. 그동안의 노력과 도전이라는 부분이 중요한데요. 결국 이러한 노력과 도전을 하려면 일정 부분 본인의 소기의 성과가 될 만한 목표점이 글에 기재가 되어야 됩니다. 그게 소제목이 됐건 문단 중반부에 명확한 결과값으로서 내가 이러한 노력 끝에 이러한 결과가 나왔다. 혹은 나는 이러한 역할을 수행한다는 나의 목표 아래 그동안 지식적으로는 이렇게 대비를 해왔고 경험적으로는 이러한 경험들을 쌓았으며 이 과정 끝에 귀납적으로 이러한 성과가 있었으며 결국 이게 내가 목표했던 이런 바를 이루는데 부합된다. 식의 접근이 제일 무난하고 안정적입니다. 그러니까 유관 경험이 있는 분일수록 이렇게 접근하시는 게 좋고요. 홈쇼핑업에 대한 이해나 유관 경험이 적은 분일수록 본인의 강점 자체, 그거를 직무 역량 쪽으로 좀 포커스를 두시고요. MD 직무면 MD, CS면 CS, PD면 PD, 혹은 뭐 방송기술이면 방송기술. 각각의 직무, 이번에 PD는 채용 안 했지만 어쨌든 각각의 직무마다 요구되는 담당자의 역량에 부합되는 나의 강점을 다른 사이드지만 끄집어 와서 이를 잘 연결시켜주는 작업이 이 동그라미 2번에 해당되는 파트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접근이 돼야 되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러면 3번도 질문도 가지고 오셨다고 하는데 이것도 바로 살펴봐 주실까요? 네네. 3번은 이제 많은 분들이 쉬운데 헷갈려 하시는 경우거든요. 문항을 보자면 올리브영 MD 3번 문항인데요. 2019년 대한민국 헬스 앤 뷰티 스토어 트렌드를 한마디로 정의해라. 그리고 본인의 올리브영 MD라면 트렌드를 리딩할 수 있는 어떤 차별화된 카테고리, 뭐 이런 상품 개발과 관련된 아이디어성 질문. MD라면 당연히 늘 업무하시면서 챙겨야 될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두 가지가 포인트인데 첫째는 헬스 앤 뷰티 스토어 트렌드입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헬스 앤 뷰티 트렌드 자체를 언급하십니다.
예, 뭐 이해됩니다. 헬스 앤 뷰티 트렌드 자체가 그 트렌드가 스토어에 영향이 있겠죠. 그럼 스토어의 트렌드로 이게 연결이 돼야 되는데 헬스 앤 뷰티의 트렌드만 언급하면서 바로 상품 얘기만 꺼집어 난다는 건 좀 무리가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체험형 마케팅이 대세다. 뭐 이런 게 헬스 뷰티 업계에 있다고 가정을 합시다. 근데 그걸 헬스 앤 뷰티 스토어에서 체험을 구현한다는 게 쉽지가 않겠죠. 예를 들어서 뭐 내가 직접 스킨을 손으로 뿌리기보단 기계가 나를 뿌려준다 해서 무슨 이만한 무슨 자판기 같은데 얼굴을 갖다 대면 뭐 분무기가 나오는 거 이러면 고객이 직접 느껴보고 좋을 거임 이러면서 자소서를 썼다고 칩시다. 그럼 이제 그게 실제로 스토어에 구현이 되나 이거죠. 구현이 안 되거든요. 본인이 어줍지 않게 그냥 어디 화장품 장업신문 이런 데 검색을 하셔서 급한 트렌드를 그냥 끄집어다가 이 문항에 넣어버리면 스토어에 대한 얘기가 없는 반쪽짜리 답이 될 것이기 때문에 좀 곤란하겠고요. 결국 상품 기획안에 가깝게 본인께서 글의 개요를 먼저 좀 짜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 기획안이라는 건 상품을 기획한 게 어떤 기대 효과까지 있는지까지 기대 효과와 마케팅적인 의도까지 같이 좀 녹여서 온라인을 좀 맞춰서 일관되게 기획안, 내가 실제 MD가 된 것처럼 상품 기획안으로 판매 효과와 기대되는 어떤 요소까지 같이 기재가 되어야 된다는 게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네. 자, 이렇게 서류를 통과하면은 아까부터 차 코치님이 계속해서 강조해 주셨던 인적성 시험, 특히나 이번 시제의 인적성을 조금 주목해 봐야 될 것 같은데 하반기에도 더 어려워질까요?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일단은 난이도가 같거나 조금 낮아질 수도 있다고 봅니다. 아, 더 낮아질 수도 있다. 왜냐하면은 지금 현장 즉 온라인 커뮤니티나 여러 부분에서 이제 인적성을 보고 오신 분들의 평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실제로 제가 연락을 닿았던 한 학생의 경우 문제를 풀고 이제 나오는데 모든 분들이 다 욕에 가까운 개성을 지르시면서 시험장을 나가셨다는 걸 확인을 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기존의 이제 인적성이 사실 영역이 통합형이 돼갖고요. 문제가 다양하게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수학, 수열 문제가 1번에 나왔으면 2번은 도형이 나오고 3번은 언어가 나오고 이렇게 뒤죽박죽으로서 문제가 세트로 나왔는데 다른 회사들처럼 다른 업체들처럼 인적성이 영역이 나뉘어졌다는 게 특징입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어떤 영역이 어떻게 나왔다 이런 걸 일일이 말씀을 드리고 싶진 않습니다. 특히 저희 영상을 보시는 분들의 상당수가 인적성 탈락자분들일 확률이 있다고 저는 판단이 되거든요. 이분들께 부탁드리고 싶은 건 이제 더는 CJ 문제집 자체 하나만 파지 마시고요. 영역별 유형 문제집과 모의고사 문제를 병행해서 문제에 많이 내가 익숙해지는 것이 특히나 중요하겠습니다. 문제의 특징만 간단하게 살펴보자면 1교시에 이제 언어 독해랑 언어 추리가 나왔는데 예년과 달리 지문의 길이가 거의 길어서 문제지 한 페이지를 차지했다라는 후기들을 만나볼 수가 있습니다. 독해할 문장의 지문이 길어지고 시간은 이게 25문항에 30분. 사실상 문항 하나에 한 문제씩 풀어야 되는 건데 독해 자체도 난해한 데다가 어려운 이런 상황에서 좀 어려움을 겪으셨을 분들이 계셨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1, 2교시가 언어로만 다 묶였는데 이를테면 괄호 안에 들어갈 문장을 찾기라든지 이런 기존과 다른 신유형들이 등장했기 때문에 당황하다가 1, 2교시의 시간이 굉장히 좀 난해하게 흘러가서 문제를 좀 어렵게 풀었을 것이고요. 멘붕 온 상태에서 10여 분간의 휴식 시간을 갖고 갑자기 또 수리로 또 2연타를 맞으시게 되는 겁니다. 문제를 맞았는데 기존과 달리 뭐 소금물이나 시간 속도 거리고 하는 거는 나았지만 그 밖에 좀 약간 좀 돌발되는 어떤 비유를 구하거나 자료 해석의 문제에 보기 문항이나 발문을 좀 꼬아서 출제하는 것들이 나왔다는 거는 이런 점들이 기존 문항들보다 시간을 더 잡아먹었던 거고요. 난이도가 올라가는데 큰 역할한 건 마지막 4교시에 해당되는 이제 도형 추리와 관련된 것이었습니다. 3 곱하기 3의 동그라미가 각각이 있고요. 그 안에 도형들을 넣어놨는데 어떤 규칙에 따라 색이 바뀌거나 도형의 어떤 회전과 반대 회전 등이 일어나서 문제가 거듭될수록 난이도가 어려워졌던 문항의 특징이었는데요. 결국 이거는 문제를 많이 풀어보시는 수밖에 없고 LG 인적성이나 HMM 문제집 혹은 뭐 SKCT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분적으로 다 문제집들마다 나와 있는 문제풀이의 기본 원리나 내용이 유형 분석 등을 통해 페이지가 나와 있으니까 굳이 문제집을 사시기보단 실제 서점 가서 문제를 한번 쓱 보시면서 아 이런 유형이 있으니 참고해야겠다라고 이해하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유형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으니 유형 자체가 가지는 특징이 결국 문제의 풀이 시간이 2배로 늘어났다는 게 3일 전에 공표가 됐지 않았겠습니까? 이게 일단 회사 입장에서는 좀 부담이 되지만 뭐 공고를 아예 안 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늦게나마 공지를 드린 거겠지 않겠습니까? 이제 구직자분들도 다 아시기 때문에 뭐 문제 풀이 시간이 전보다 더 늘어났고 그만큼 문제 풀이에 시간이 오래 걸리고 일부 문항의 난이도가 어려워졌기 때문에 이런 문제 풀이가 익숙해지셨으면 좋겠고요. ENM 지원자 PD분들은 논장문은 난이도가 어렵진 않습니다. 지원 채널과 관련해서 이 채널에서 요구되는 조건에 해당되는 내용의 논술과 장문이 문제로 나왔기 때문에 뭐 다른 지상파 지원하실 때보단 어렵지 않게 지원이 가능하셨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자소서랑 인적성까지 저희가 살펴봤고요. 이제는 면접 전형만이 남은 것 같습니다. 마지막 면접 전형에 대해서도 차 코치님이 전략을 짜주시죠. 예, 뭐 사실 인적성이 예년보다 난이도가 높아졌기 때문에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면접에 못 가셨을 아쉬운 상황이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저 말고 김태성 선생님이나 다른 전문가분들께서 CJ 면접에 대한 다른 이야기들을 충분히 그동안 혹은 다음 시간들을 통해서 또 해주시겠지만 일단 이 신유통 부분에서 유의해야 될 건 직무 차별화 면접이라는 게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일단은 기존의 보고합시다 면접의 틀을 유지해야 돼 그 보고해야 될 내용이 좀 특이하다는 점이 특징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를테면 CJ 오쇼핑의 상품 품평의 스타일의 면접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이를테면 카테고리 4개에 해당되는 상품의 상품 기술서. 이제 MD가 상품을 기획하고 준비할 때는 상품 기술서라는 걸 준비를 해야 됩니다. 해당 상품마다 뭐 이게 뭐 CJ의 온리원 상품도 있고 무슨 특정 카테고리의 뭐 베스트셀러 상품이 있고 뭐 스테디셀러 상품인데 판매가 저조한 곳도 있고 뭐 다양한 카테고리가 있습니다. 그럼 그 상품 기술서 4개를 보고 이 중에 뭐가 가장 적합한지 그리고 이거를 선정한 이유, 어떤 채널에 TV면 TV, 모바일이면 모바일, 어떤 채널에 이 상품을 어떤 구성과 함께 이 구성이라는 건 이제 단순히 문제를 뭐 상품을 얼마에 팔게요 수준이 아니고요. 이제 홈쇼핑은 이제 번들 상품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를테면 본인이 뭐 과일을 사면 과도를 준다든지 뭐 과도를 준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예를 들면 그렇다는 겁니다. 뭐 그런 식으로 뭔가 좀 특이한 구성 안에서 정말 MD가 된 것처럼 기획부터 실행, 기대 효과까지 상품 기획안을 면접관한테 보고하는 형태가 특징이었다고 할 수 있겠고요. 그 밖에 직무 면접 외에는 이제 직무 면접에 심층 면접 외에는 직무 면접 쪽으로 들어갔을 때 이제 다대일 면접 혹은 다대다 면접 안에서 지원자에게 과거 경험을 기반으로 질문을 하는 면접들이 또 특징이 전통적으로 다른 계열사보다 있지만 이런 것 같습니다. 특정 카테고리에 대한 관심을 언제부터 갖게 되었나요? 라든지 혹은 본인이 입사 후에 이런 상황이라면 어떻게 해결할 거와 같이 상황 면접식의 질문도 간혹가다 출제가 좀 되고 있기 때문에 다른 CJ 계열사들보다 문제와 그리고 면접의 유형이 좀 더 좀 다채롭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대비하면 좋을까에 대한 말씀을 좀 짧게 드리자면 이런 것 같습니다. 일단은 회사 전반에 대한 사업을 이해한 다음에 들어가는 게 좋습니다. 이를테면 MD 직무로 지원한다면 단순히 물건을 많이 판다고 되는 건 아니거든요. TV면 TV, 모바일이면 모바일. 이 상품을 잘 팔릴 수 있게 그 각 채널마다 프로듀서 분들이 존재하고 품질 담당자가 존재하고 CS 관리자가 존재하고 이걸 마케팅적으로 어떻게 홍보할지 채널 담당자가 존재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결국 이 협업을 기반으로 해서 어떻게 시너지를 낼지에 대한 요소들도 뭐 업무의 단기적인 것과 장기적인 것까지 다 연결이 있기 때문에 전반적인 이해도가 필요할 것이고요. 저는 경영관리 지원자인데 그런 게 왜 중요한가요? 저는 올리브영 경영 지원자예요. 뭐 그런 게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결국 업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가 없이는 다른 계열사가 하는 일과는 업의 성격을 알고 그 업무, 재무면 재무, 기획이면 기획, 관리면 관리 다 이해가 있고 연관이 있을 것입니다. PD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방송 기술도 마찬가지입니다. 미디어 부분에 있어서도 결국 이 제작 환경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도와 같은 그런 거시적인 것도 중요할 텐데요. 뭐 CJ E&M 부문의 각 계열사들의 채널별 성격과 특징들을 잘 이해하고 있다면 기획성의 질문이나 뭐 역으로 아이디어성으로 질문을 나오게 될 때도 본인께서 좀 더 크리에이티브한 본인만의 답변을 잘 구현하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전형 자체가 특이하니까 스터디 등을 통해서 본인이 이 전형에 익숙해진 상태에서 온전히 본인의 강점을 드러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정리하자면 유형 자체가 CJ 타 계열사보다 유형이 일부 다른 직무들이 있다. 그리고 다른 직무들이 결국 업에 대한 이해가 있는 지원자에게 유리하다. 그리고 직무와 나와의 접점을 찾기 위한 노력을 스터디를 통해 많이 확인을 하시면서 유형에 익숙해지는 본인의 지원이 있을 때 면접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아이고 참 말씀 편하게 하시네요.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지만 실제로 면접을 갔다 온 분들은 제가 지금 어떤 얘기를 하는지 충분히 공감하고 이해가 될 것입니다. 스터디를 꼭 잘 꾸려보시고 경험을 한 분과 함께 한다면 더 효과가 있겠네요. 네. 차 코치님이 자소서부터 면접까지 쭉 다 짚어주셨는데 기본적으로는 업에 대한 이해가 꼭 깔려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자, 이제 CJ그룹 하반기를 준비하는 분들도 벌써 계실 텐데 이런 분들을 위해서 차 코치님의 신의 한 수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신의 한 수를 드리려고 원래 준비한 말이 있지만 제가 꼭 드리고 싶은 얘기가 꼭 있기 때문에 이 얘기를 신의 한 수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기출된 질문들을 보면 전보다 더 나은 성과를 거두기 위해 노력한 걸 소개해달라. 너가 왜 이 직무에 적합한지 소개해달라는 질문을 받게 됩니다. 느낌 오시죠? 느낌 오셔야 됩니다. 결국 본인께서 지원하시는 부문과 이 업에 대한 이해가 얼마만큼 있는지가 성패를 좌우할 것이고 그게 글이면 글, 면접 답변이면 답변, 그리고 높아진 인적성 난이도까지 매 순간
원오브 댐일지도 모를 CJ그룹의 지원이 넘버 원인 지원자들만을 뽑겠다는 회사의 의지와 대결 모드가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설명을 어렵게 드렸다는 게 아니고요. 쉽게 말해서 이 회사 아니면 안 된다는 각오로 제대로 준비가 이루어질 때나 지금 가능한 상반기 공채였습니다. 하반기 또한 지원하시는 서류 같은 것들 결국 내가 여기 아니면 안 된다는 식의 글과 면접 답변이 나올 수 있도록 지금부터 미리미리 준비하시면 의외로 9월달 들어서 헤매거나 어렵진 않으실 겁니다. 문항의 스타일이 자소서 같은 경우는 그리고 면접 또한 유형이 크게 바뀌지가 않기 때문에 내가 미리 대비하고 준비한다면 방황하지 않는 하반기 지원과 성공적인 올해 취업이 CJ그룹 신유통과 미디어 계열에서 있을 것입니다. 좋은 성과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CJ그룹 차 코치님과 함께 짚어봤고요. 차 코치님은 어디 가지 마시고 저희와 2부에도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See you again. 네, see you soon. 네, 접종부 센터 1부는 여기서 마무리해보도록 하고요. 잠시 후 2부에서는요. 일자리 방방곡곡이 준비되어 있고요. 네, 그리고 명지상부 잡정보 센터 최고의 취업 컨설턴트죠. 차재원 코치님과 함께하는 코너 스펙 감별사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저희는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채널 고정. 한국 직업방송을 보면 취업이 보입니다. 네, 성공첩의 시작 접종고센터 2부의 문을 또 활짝 열어봤습니다. 저희가 2부에서는요. 명실상부 접종고센터 최고의 취업 컨설턴트죠. 차재원 코치님과 함께하는 코너 스펙 감별사가 준비되어 있고요. 네, 그리고 전국 각지의 생생한 채용 소식을 알아보는 일자리 방방곡곡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네, 매일매일 전국 각지의 생생한 채용 정보를 알아보는 일자리 방방곡곡. 오늘은 부산 고용센터의 노혜윤 주무관님 연결해 보겠습니다. 주무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부산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노혜윤입니다. 네, 오늘은 어떤 소식 가지고 오셨나요? 이번 주 소개해드릴 부산 지역 구인기업은 사상구 삼락동 소재의 장미 공업사 주식회사입니다. 고무 제품 제조업체로 채용 분야는 무역사무원 1명을 채용합니다. 무역사무 및 총무사무 업무를 수행하며 지원 자격은 초대조리사, 경력은 1년 이상자 지원 가능하고 무역유통학 전공자, 영어 능력 우수자, 컴퓨터 활용 능력 우수자, 인근 거주자, 운전 가능자, 청년층은 우대한다고 합니다. 주 6일 근무로 토요일은 격주 근무하고 급여는 연봉 2,600만 원에서 연봉 2,800만 원으로 면접 시 급여 조정 가능하다고 합니다. 접수 마감일은 5월 31일까지이니 지원 의사 있으신 구직자분은 워크넷 확인 후 구비 서류를 준비하여 사업장에 이메일 지원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1년 이상 경력의 무역사무원 1분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관심 있는 구직자분들 마감일 맞춰서 지원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주무관님 다음 소식도 바로 알아볼까요?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기업은 김해시 생림년 소재의 유한회사 범진금속입니다. 자동차 엔진용 부품 제조 강소기업으로 채용 분야는 품질관리사무원 1명입니다. 3차원 측정 업무 및 서류 업무, 생산 제품 품질 보증 업무를 수행하며 지원 자격은 도면 해석 가능자로 학력은 초대조리사, 경력은 무관하게 지원 가능하고 자동차공학, 금속공학 전공자, 컴퓨터 활용 능력 우수자, 캐드 가능자, 인근 거주자, 고용촉진 지원금 대상자, 청년층은 우대한다고 합니다. 주 6일 근무로 토요일은 격주 근무하고
급여는 연봉 3천만 원으로 복리후생, 통근버스, 기숙사도 있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접수 마감일은 6월 1일까지이니 관심 있으신 구직자분은 워크넷 확인 후 이력서, 자기소개서, 졸업증명서, 경력증명서를 준비하여 사업장에 이메일 지원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경력 무관한 구인건이고요. 품질사무원 한 분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관심 있는 구직자분들 우대사원과 마감일 참고하셔서 지원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주무관님 오늘 소식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다음은 전주로 가보겠습니다. 전주 고용센터의 이효순 주무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전주 고용복지 플러스센터 이효순입니다. 네, 오늘은 어떤 소식 가지고 오셨나요? 이번 주 소개해드릴 전북지역 업체는 주식회사 ASA 김대공장입니다. 전라북도 김제시 궁구면에 위치하고 있으며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체에서 설비 보전 및 관리 업무와 생산라인 기계 정비 업무를 수행할 공업기계 설치 정비원 2명을 채용합니다. 지원 자격은 학력, 경력 모두 무관하게 지원 가능합니다. 우대사항으로는 인근 거주자, 차량 소지자를 우대한다고 합니다. 주 6일 근무에 2교대 근무로 근무 시간은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 오후 8시부터 다음 날 오전 8시까지로 급여는 월 300만 원 이상이며 상여금은 기본급 기준 100%가 있습니다. 복리후생으로는 통근버스 이용, 차량 유지비 지원, 자녀 학자금 지원 등이 있습니다. 채용 시 마감되는 구인건이므로 지원을 희망하시는 분은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를 준비하셔서 회사로 직접 방문하여 접수하시거나 우편 또는 이메일로 접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학력과 경력 모두 무관한 구인건으로 공업기계 설치 정비원 총 2분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채용 시 마감되는 구인건이니까요. 빠른 지원 바라겠습니다. 네, 주무관님 다음 소식도 바로 전해주시죠. 네, 다음에 소개해드릴 채용 정보는 주식회사 솔라파크 코리아입니다. 전라북도 완주군 봉동읍에 소재하고 있으며 태양전지 모듈 제조업체에서 인두기 작업 또는 설비 운용, 품질검사, 완제품 라벨 작업 업무를 수행할 전기부품 제품 생산기계 조작원 18명을 채용합니다. 지원 자격은 학력, 경력 모두 무관하게 지원 가능하며 우대사항으로는 장애 등급 5, 6급 지체장애로 장시간 서서 작업 가능하신 분, 고용촉진지원금 대상자, 인근 거주자, 청년층을 우대한다고 합니다. 주 5일 근무이며 주 35시간 근무제로 상여금 200% 포함 시 월 평균 급여가 280만 원에서 300만 원이라고 합니다. 복리후생으로는 기숙사를 이용할 수 있으며 기숙사를 이용하지 않는 분에게는 차량 유지비 지원이 있다고 합니다. 전주 고용복지 플러스 센터에서 채용 대행하고 있으므로 워크넷에 등재된 자사 이력서를 다운받아서 작성하신 후 전주 고용복지 플러스 센터 4층에 접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방방곡곡에서 흔치 않은 규모의 채용건입니다. 총 18명 채용하고 있으니까요. 관심 있는 구직자분들 많은 지원 바라겠습니다. 네, 주무관님 오늘 소식도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일자리 방방곡곡 경남과 전북의 채용 정보 알아봤습니다. 네, 답답하고 막막한 취업 현실, 취준생들이 기댈 곳은 없고 할 수 있는 거라고는 스펙 쌓기밖에 없습니다. 네, 하지만 스펙도 스펙 나름입니다. 사람에게 맞는 옷이 있듯이 이 스펙이 과연 내게 맞는 걸까 고민하는 취준생들도 많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탄생했습니다. 취준생 맞춤 스펙 감별 프로젝트 스펙 감별사 시간입니다. 네, 2부에도 함께해 주십니다. 취업 요정 차재원 코치님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또 2부의 도우미 신세미 캐스터도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차 코치님이 앞서 1부에서 이제 탈락한 분들을 위해서 뭐 본인이 탈락했을 땐 이렇게 했다 이런 네. 조언을 해주셨는데 반대로 지금 네. 다 합격한 분들도 있나요? 최종 합격까지 간 분? 최종 합격은 뭐 다른 프로그램에서도 충분히 얘기 들으셨겠지만 뭐 6월 초가 돼봐야 지금 나오는 상태입니다. 아, 지금은 다 면접 지금 이제 진행 면접을 중? 받거나 보고 이제 결과를 기다리거나 아. 2차 면접을 앞둔 분들이 대부분일 텐데요. 네, 네. 지금 뭐 최종 면접
기다릴 때 네. 솔직히 이때 아무것도 손에 안 잡히잖아요. 이럴 때 좀 뭐 하라고 추천을 하시나요? 저는 대부분 이제 제 역할에서는 신문 읽기를 추천을 드립니다. 하지만 그게 신문에 재미없는 들어오겠습니까? 안 들어오죠. 네. 그런 것보다는 오히려 좀 내 루틴을 좀 확보하는 게 중요합니다. 특히 이제 면접 전날 같은 경우는 그 면접 당일날과 동일한 코스로 한번 뭐 투어라는 표현은 그렇지만 전날 동일한 복장으로 한번 갔다 오는 걸 추천을 하면 그럼 그 다음 날 결과들이 좀 좋은 편임을 저 개인이나 과거에 제가 가르쳤던 학생들도 있었거든요. 뭐 세 분은 그런 경험이 혹시 있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전날 면접 전날 그 당일날까지 갈 그 시간이랑 다 거리를 재고 거의 동일한 복장을 입고 갔던 기억이 납니다. 그 동선을 미리 예, 가본 그렇죠. 거군요. 도움이 미리 되나요? 생각- 도움이 됩니다. 약간 뭐 종교적인 건 아니지만 어쨌든 갔다 오고 나면 마음의 안도가 되고 다음 날 그냥 뭐 늘 갔던 길처럼 편하게 가게 되고 편하게요. 예, 좀 더 그럼 편해집니다. 그렇게 했던 기업은 실제로 붙으셨나요? 그럼요. 오. 결과들이 좋았습니다. 그 면접까지 가는 게 어려웠던 거죠. 확실히 더 신뢰감이 가네요. 꼭 써먹어 보겠습니다. 네. 네, 자 그럼 신세미 캐스터가 스펙 감별사 신청을 들어가기 전에 어떻게 신청하면 좋을지 신청 방법부터 소개해 주시죠. 네, 이번 코너에서는 한국직업방송잡정보센터와 네이버 카페 취업대학교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매주마다 차코치님과 함께 여러분들의 스펙에 관해서 고민과 궁금증 해결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자신의 스펙에 관해 고민이 있다면 주저없이 취업대학교에 오셔서 많이들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신청해 주신 분들에 한해서는 방송 끝에 한 분을 추첨해서 소정의 작은 선물 드리고 있으니까요.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그러면 오늘은 어떤 스펙에 관한 고민들이 있는지 바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신청글 신세미 캐스터가 읽어주시죠. 네, 첫 번째 신청글 다정한 남자님이 사연을 보내주셨는데요. 28살 남자분이고요. 지방대 4년제 지방대에서 의류 패션 전공을 했고요. 학점은 4.5 만점에 3.86 학점 있습니다. 어학으로는 따로 점수가 없고요. 자격증이 GTQ 1급과 모스 컴퓨터 그래픽 디자인 가지고 있습니다. 경력은 인턴 6개월, 중소기업에서 한 달 1.2개월인가요? 한 달이나 2달 정도 재직을 한 것 같고요. 또 입사를 희망하는 곳이 대기업의 의류업계나 은행권, 금융권 원하고 있다고 합니다. 제 자신도 스펙이 아주 부족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저 같은 지방대 나온 사람이 대기업을 갈 수 있을까요? 영어만 준비한다고 해서 갈 수 있는 건 또 아니죠. 회사를 그만두고 이직 준비를 할지, 회사를 다니면서 이직 준비를 할지 고민이 많이 됩니다. 네. 다정한 남자님 같은 지방대 나온 사람도 대기업을 갈 수 있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그럼요. 이분이 지금 영어만 준비한다고 해서 갈 수 있는 것도 아니죠. 라고 하면서 스펙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이 많으시고 지금 회사를 다니고 있어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언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예, 일단 말씀을 드리면 의류 패션 학과를 검색을 해보니까 대학교가 2개 나오더라고요. 영남대 아니면 배재대학교입니다. 둘 다 취업할 수 있습니다. 기회 내셨으면 좋겠고요. 네. 이분께 드리고 싶은 첫 번째 얘기는 과연 뭐가 본인의 메인 강점인지가 모호하다는 게 특징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를테면 학점이 뭐 4점대를 넘는다. 아니, 누가 봐도 이제 의류 패션 쪽 본인의 관여도와 지식, 기본기가 있는 분임이 있을 텐데 살짝 아쉽고요. 영어 점수가 없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 사실 금융권이라고 했을 때 이게 은행을 지원할 때는 뭐 그렇게까지 큰 영향이 없지만 이제 뭐 손해보험사라던가 뭐 일반 보험사, 생명사들 아니면 뭐 증권사 이게 좀 범금융권으로 넘어가면 사실 어학 점수가 뭐 못해도 영어 말하기 뭐 토스 레벨 6에 150은 있어야 되거든요. 지금 그런 게 없으니까 영어 강점 없고요. 근무 이력은 인턴 6개월인데 이 인턴 6개월이 어디에서의 6개월인지도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일반 기업체에서의 6개월이면 조금 이게 뭐 패션이 됐건 은행이 됐건 지원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겠죠. 물론 이제 은행을 지원할 때는 직장 경력이 있기 때문에 이걸로 어필이 되겠지만 그게 좀 어렵고요. 중소기업 1.2개월. 신세미 캐스터님도 읽다가 놀라셨는데 저도 지금 놀랐습니다. 이게 보통 이런 식으로 적나요? 안 적죠. 유리가 3분의 1. 오래된 것도 아니고 뭐 한 달 이틀인가요? 근데 이제 저희한테 사연을 주신 거기 때문에 네네. 그런 것이고요. 아마 기재를 아마 다른 데 쓰실 때 안 하실 수도 안 있을 하시겠죠? 것 같습니다.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요. 블라인드 채용이 많은 은행권이 아닌 나머지 기업들을 위해선 어학 점수가 확보되어야 되고요. 본인의 경력을 살리면서 취업을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엄한 공백을 만들고 힘들게 할 바엔 나은데요. 의류업계라고 한다면 이제 뭐 여러 기업들 뭐 있겠지만 대부분의 기업들은 이 영어 말하기 점수가 요구될 것입니다. 이 부분을 확보를 빨리 좀 하시는 게 좋겠고요. 시험 거의 매일 있습니다. 요즘 한번 확인을 해서 빨리 시험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픽 본인의 영어 성적에 따라 오픽이 편하면 회화가 편하시면 오픽을 문법적으로 그냥 내가 암기가 편하면 토스를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내가 뭐 딱히 지금
뭐 의료업계에 대한 큰 뜻은 없는데 전공 때문에 전공 살리고 싶어서 취업을 하는 거다라고 했을 때라고 한다면 과감하게 퇴사를 하시고 차라리 이 NCS 기반의 필기 준비 그리고 기업별, 은행별 특징 면접 준비, 자소서 작성 이런 거를 하반기에 노리고 하시는 게 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께서 잘 한번 판단을 해보시는 게 좋을 텐데요. 구체적으로 본인이 의료업에 발을 걸쳐 있는 형국입니다. 뭘 하나 명확하게 의사결정을 좀 해주시는 게 좀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현 시점만 놓고 보자면 많이 뽑는 쪽이 금융권과 범금융권 회사들입니다. 퇴사를 하시고 그쪽을 가는 게 웬만하면 다니면서 하실 것을 추천을 드리지만 사연과 내용을 입체적으로 고민해 본 바 빠른 취업을 원하신다면 금융권으로 지원을 위한 빠른 퇴사와 전형별 대비를 해서 올해 안에 취업을 하시는 게 나을 수도 있습니다. 경력에 대한 두려움은 이미 인턴 근무에 중소기업 적어도 지금 이 사연이 채택될 때쯤엔 2달이 됐겠네요. 그죠? 그럼 이제 8개월 정도 근무한 거 아니겠습니까? 뭐 이 정도면 어렵지 않게 어필이 좀 되시리라고 봅니다. 네. 여기 근데 자격증에 GTQ 1급 이게 어떤 건가요? 패션과 관련된 거예요? 예, 그렇죠. 그래픽 관련된 거고요. 아. 포토샵 공부하신 겁니다. 네. 그리고 이분이 이제 회사를 그만두고 이직할지 아니면 다니면서 할지 했는데 일단은 빠른 퇴사 후에 취업을 하는 걸 추천을 하셨는데 보통 이렇게 물어보는 분들한테 뭐라고 답변을 하세요? 다니면서 준비하는 게 좋은지? 다니면서 좋은 분들의 케이스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를테면 일단 나이가 이제 30이 넘어가신 네. 나이가 30이 넘어가신 분들께는 무조건 다니면서 하실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뒷감당이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그렇게 다니면서 한정된 TO로 그러니까 한정된 회사를 제대로 준비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주로 이제 동종업계로 메이저 규모 혹은 협력사 직원이었다가 갑 회사로 이직을 하시려는 분들께는 재직 중이면서 좀 본인이 취업 준비하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이렇게 지금 우리 다정한 남자분처럼 아예 업종을 바꾸시는 분들은 본인의 의사결정을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일단 연령 고려돼야 되고요. 근데 이분의 연령이 28세, 아직 시간이 충분하고 한 1년 반 정도 있기 때문에 한번 도전해볼 가치가 있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학점이라든가 이런 성실도가 3점대 후반이면 공부머리가 없다거나 뭔가 불성실한 부분은 분명 없는 분일 겁니다. 문제는 이제 은행과 종류에 따라서 본인이 좀 생각보다 특정 전형에 약점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이를테면 세일즈 면접을 해야 되는 금융권 면접이라든지 혹은 특정한 필기 시험에 대한 대비가 안 돼 있는 상태에서 뭐 200~300명 뽑으니까 무조건 가야지 뭐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셔서는 또 곤란하겠습니다. 또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지금 자존심은 되게 높아지고 있는데 자존감이 지금 낮아진 상태이실 겁니다. 취업이 생각보다 내 동기들보다 혹은 주변 분들보다는 잘 안 될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걸 약간 내가 감정적으로 우발적으로 판단했다고 볼 수도 있는 부분은 좀 감안을 하면서 접근해야겠고요. 좀 더 첨언을 드리면 만약에 다니면서 혹시 취업 준비할 마음을 안고 이 글을 남기신 거라면 패션 회사들로만 탄착군을 좁혀서 접근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제 대기업군이 이제 LF 정도가 있는데 LF가 하반기에 채용을 할지를 모르겠습니다. 상반기에 있었는데 TO가 그렇게 많지가 않고요. 네. 그나마 이제 인턴과 함께 체계를 밟아가면서 하는 곳이 이제 데상트 코리아나 이제 패션그룹 형지, 뭐 크로코다일 판매하는 곳인데요. 이런 것들의 채용이 이제 간헐적으로 있었고 혹은 여름 시즌 전에 등장할 것입니다. 근데 TO 자체가 그렇게 많지는 않기 때문에 택하셔야죠. 즉 다니면서 한정된 회사지만 제대로 준비해서 한번 노려보는 것. 이거는 이제 지금 다니시는 직장의 처지를 고려하지 않은 상황에서의 조언인데 현실적인 거고요. 네. 이상적으로는 본인이 업종을 바꿔가면서 하시는 것 많이 뽑지만 많이 뽑는 만큼 새로운 환경에 맞는 전형별 대비가 전제가 될 때 좋은 결과가 있을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저희가 두 번째 댓글은 굉장히 오래 기다리신 분입니다. 더 이상 기다리게 할 수가 없어서 바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 신세미 캐스터가 바로 소개해 주시죠. 네, 두 번째는 아이디 HR님이고요. 1202, 또 31살 남자분입니다. 학부 때는 로봇 시스템 전공을 했는데 4.5 만점에 학점이 3.95 학점이고요. 대학원 때는 전기공학을 전공을 했습니다. 이때는 4.44 학점, 높은 학점 가지고 있죠. 또 토익은 695점이고요. 토스는 레벨 6 있습니다. 경력은 전기차 제조업에서 1년 10개월 정도 정규직으로 근무를 했고요. 입사를 희망하는 곳이 신재생 에너지 사업 및 전력 개통과 관련된 대기업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학부나 전공, 대학원 전공, 경력사항 등이 모두 통일된 느낌이 없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서류에서 많이 불리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어떻게 이것을 메꿀 수 있을지 고민입니다. 네, 최 코치님 이분이 정말 오래 기다리셨거든요. 네. 오래 기다린 만큼 빠르게 좀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뭐 간단합니다. 사실 가장 마지막 전공으로 어필이 돼야 되는 부분이 일정 부분 있고요. 그리고 그 마지막 전공은 전기공학 전공입니다. 학점이 사실상 만점에 가까우셨고 와. 이에 대한 부분은 의구심이 없기 때문에 네. 본인의 전공 기반의 관점이 지금 지원하시려는 부문들에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가 좀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어학 점수 그렇게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본인이 뭐 어디
뭐 실리콘밸리 있는 데서 근무하실 게 절대 아니기 때문에 어학 자체에 대한 좀 스펙적인 부분에 대한 고민보다는 철저하게 지금 내가 해왔던 학부와 어떤 대학원에서 해왔던 학업 이력과 지금 지원하시려는 부문 간의 연관성에 좀 초점을 두시고 접근을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본인께서 생각하실 때 단순히 내가 이 전공에 대한 깊이를 그냥 내가 준비했던 특정 프로젝트나 논문을 소개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서 내가 어디에 어떻게 도움이 되고 이 직무에 이렇게 역할을 다할 수 있다는 쪽에 좀 회사에 기여하는 측면으로 본인의 이야기와 내용을 면접 전형 중심으로 정리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력에 대한 부분만 짧게만 말씀을 드리면 결국 본인께서 진행하셨던 논문이나 특정 실험 프로젝트 등의 결과값들 위주로서 이력 정리가 탄탄하게 되어 있을 때 소기의 성과가 있을 것입니다.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바로바로 지원이 이루어진다면 사실 뭐 어렵지가 않습니다. 의외로 이제 이런 고스펙자 분들 중에서 본인 취업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전형 자체에 한번 부딪혀 보시고 면접, 특히 본인의 논문을 PT를 하셔서 설명을 하실 때 지식의 깊이를 묻는 질문에 답변에 대비하는 그런 스터디라던가 개인적인 차원의 촬영을 비롯한 노력들이 있을 때 소기의 성과가 있을 것입니다. 바로 지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짧게 하나만 더 여쭤보면 이분이 한국사나 전기 기사를 생각하고 있는데 따야 될까요? 그건 이제 본인이 공기업을 희망을 하시고 이에 맞는 전형이 필요할 것 같은데 지금 특정 기관들이나 기업들에서 과연 그게 얼마만큼 효과적일지에 대한 것도 만무하고요. 채용 TO의 수요를 그 올해 초에 있었던 공공기관 채용 박람회 내용들을 좀 보시면서 희망하시고 본인의 전공이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 적합도가 있는 곳인지 확인을 하신 다음에 가점 여부를 확인하고 준비하는 게 좋겠고요. 공부를 하게 된다면 글쎄요, 시간이 좀 걸릴 소지가 있기 때문에 올해는 일단 바로 지원을, 내년부터는 겨울부터는 좀 미리 자격증을 준비하시면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시간대에 맞는 우선순위와 전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스펙 감별사 차재원 컨설턴트 그리고 신세미 캐스터 두 분과 함께했고요. 잡정보센터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저희는 내일 오전 10시에 웃는 얼굴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